나는 가끔 내가 집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지붕 아래서 살았는데 함께 살았다는 느낌은 거의 없다. 마치 한 집에 각자의 섬이 따로 떠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섬에 다가갈 다리 하나 놓지 않은 채 각자 버티며 살았던 것 같다. 부모님은 늘 바빴다. 정확히 말하면 바쁘지 않은 순간에도 서로에게 닿을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늘 피곤해 보였고 어머니는 늘 지쳐 있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되도록 아무 문제도 만들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말 안 하면 편하다는 걸 빨리 배웠다. 내가 뭘 느끼는지 말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기대했다가 실망할 일도 없었다. 그래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혼자 속으로만 삼켰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다. 분명 책임은 다 하셨고 밥은 늘 있었고 학교도 보내주셨다. 하지만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 없이 자랐다. 그 감각이라는 게 뭔지 나는 한참 후에야 알게 됐다. 내 기억 속에서 부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떠올리려고 하면 대부분 표정이 굳어 있거나 말이 오가기 직전에 어색한 공기만 생각난다. 웃고 있는 얼굴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특히 아버지는 더 그렇다. 아버지는 항상 짜증이 섞인 말투를 쓰셨다. 화가 나 있지 않아도 말 끝에는 늘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앞에서 말을 고를 줄 아는 아이가 되었다.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표정 하나로 판단해야 했다. 집에서 나는 늘 지금 말해도 될까? 를 먼저 생각했다. 그 질문이 습관이 되어 어른이 된 지금도 사람 앞에서 말을 꺼내기 전 한 박자 늦게 숨을 고르게 된다. 아버지가 싫다기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싫었다. 긴장해야 했고 실수하면 안 됐고 기분을 거슬러서는 안 됐다. 그런 공간에서 편안함을 배우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아버지를 나는 너무 많이 닮아버렸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내 표정이 아버지와 닮았다는 걸 느꼈다. 기분이 상했을 때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이 차가워지는 그 표정, 그걸 인식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말투도 그랬다. 나도 모르게 비꼬듯 말하고 상대의 말을 한 번 더 찌르는 식으로 말할 때가 있었다. 그 순간마다 이건 내가 되고 싶던 모습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때렸다.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을 가장 닮기 싫어하면서도 결국 닮아버린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또 다른 의미로 공허하다. 어머니는 늘 집에 계셨지만 정서적으로는 늘 멀리 있었다. 퇴근 후에는 침대에 누워 넷플릭스를 보셨고 나는 그 옆을 지나가면서도 어머니의 하루를 모른 채 방으로 들어갔다. 알겠어. 앞에서 끊긴 부분 그대로 이어서 쓸게. 톤, 시점, 호흡 유지하면서 계속 갈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모녀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그 자연스러운 대화들은 내 삶에서는 한 번도 자연스럽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 한마디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 그래서 나도 묻지 않게 됐다. 묻지 않으면 답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언제부터인가 어머니에게 나 자신을 설명하는 일을 포기했다.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버티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아니, 말해봤자 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루에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정말 짧았다. 아침에는 서로 바빠 인사도 제대로 못했고 밤에는 각자 지친 얼굴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필요한 역할은 있지만 그리움의 대상은 아닌 사람. 없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가라앉았다. 어릴 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집에 있어도 혼자였고 밖에 있어도 혼자였다. 그래서 혼자 노는 법, 혼자 버티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웠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에게 달려가서 하루 있었던 일을 쏟아낼 때 나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문을 닫았다. 그게 내 일상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부모를 미워하는 아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늘 나 자신을 설득했다. 아버지는 힘드셔서 그래. 어머니는 지쳐서 그런 거야. 이 정도면 잘해주시는 거지. 그 말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게 됐다. 슬픈데 슬프다고 말하지 못했고 외로운데 외롭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감정을 눌러두는 게 어른스러움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쌓였다. 말해지지 않은 채 몸 안 어딘가에 남아 가끔 이유 없이 숨이 막히게 만들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감정들은 더 선명해졌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각자의 방에 불이 켜질 때 나는 종종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오늘 많이 힘들었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할 사람이 집안에는 없었다.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하루를 접었다. 그러다 존경하게 된 스승님을 만났다. 그분은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들어줬다. 정답을 말해주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해줬다. 그게 전부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풀어졌다. 그분을 생각하면 이상할 정도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감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오히려 무서웠다. 왜 나는 부모에게는 이런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을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오래 멈춰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외롭다는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됐다. 나는 사랑을 원했지만 요구하는 법을 몰랐다. 기대하면 실망할까봐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법을 택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은 늘 비어 있었다. 요즘 나는 내가 어떤 어른이 될지 자주 생각한다.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이미 닮아버린 부분들을 볼 때마다 두려워진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스스로를 돌아본다. 나는 적어도 누군가에게 내가 느꼈던 이 외로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부모님을 비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편을 가르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저 이 외로움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다. 다른 집도 이런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알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이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다. 나는 지금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자라온 내가 이렇게 외로워진 것뿐이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부모의 입장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이에게 남는 건 완벽한 책임감보다 따뜻했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일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만약 나처럼 잘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우리는 그저 조금 덜 안아진 채 자랐을 뿐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여전히 외롭다. 하지만 적어도 이 외로움을 말로 꺼냈다는 것만으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긴 글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끝까지 말해본 기록이다. 알겠어. 호흡 그대로 끊지 않고 더 이어갈게. 톤은 지금처럼 낮고 길게 라디오에서 흘러가도 어색하지 않게 계속 간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든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부모님이 특별히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나에게 너는 어떤 상태냐고 묻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하고, 아프냐고는 물었다. 밥은 먹었냐고도 물었다. 늦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잊지 말라고는 말했다. 하지만 오늘 너는 어땠어? 마음은 괜찮아? 이 질문은 한 번도 내 쪽으로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했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 그저 답답했고,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했고,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나무랐다. 예민해도 너무 예민하다.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된다. 부모님은 더 힘들 텐데. 그 말들로 내 마음을 눌렀다. 그런데 그렇게 누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꿔 남았다. 혼자 있을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들과 있을수록 더 외로워지거나 누군가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줘도 마음이 과하게 흔들리는 식으로, 특히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때 나는 이상할 정도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그게 사랑인지 의존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건 나는 늘 그런 것에 굶주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집에서는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느낌이 없었다. 관심도 기대도 걱정도 어디까지나 기능적인 수준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다. 조용하면 안전했고 튀지 않으면 문제 없었다. 그 습관은 지금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말을 먼저 떠올리고, 불편한 감정은 괜찮아라는 말로 덮어버린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오면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진다. 하루 종일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느낌이다. 그래도 집에서는 그걸 드러낼 수 없다. 집은 내 감정을 풀어도 되는 장소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부모님을 미워하고 싶지 않다. 솔직히 말하면 미워할 자격도 없다고 느낀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것이다. 그 시대가 그랬고 그 방식밖에 몰랐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다. 원망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저 정서적으로 혼자였던 시간이 너무 길었을 뿐이다. 가끔은 상상해본다. 만약 내가 어릴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너 오늘 어떤 생각했어? 라는 질문을 들었다면 지금의 나는 조금 달라졌을까? 조금은 사람에게 기대는 법을 알았을까? 어떤 날은 부모님과 마주 앉아 있어도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느낌이 든다.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다. 그 거리감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가까워지는 방법조차 잘 모르겠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설렘보다 묘한 허전함이 먼저 온다. 이 집을 나가면 나는 정말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걸까? 아니면 그제야 혼자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걸까? 그 차이를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나는 가끔 미래의 나를 생각한다. 누군가의 부모가 된 나, 혹은 누군가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된 나. 그때의 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분명한 건 지금의 이 외로움을 그대로 넘겨주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말 한마디의 온기, 눈을 마주치는 태도, 조금의 기다림이 사람을 얼마나 살게 하는지 나는 몸으로 배웠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나 자신에게 다짐을 한다. 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조금 더 솔직해지자고, 조금 더 따뜻해지자고,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세상에 남기자고.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부모님이 보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든다. 그만큼 나는 아직도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도 조금은 생각해보고 싶다. 이 외로움이 없었던 척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부모의 시선에서 보면 이 외로움은 어떻게 보일까?
아이의 마음은 언제 가장 멀어지는 걸까?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된다고 믿는 순간 혹시 이미 늦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에 명확한 답이 없어도 괜찮다. 다만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자기 집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나는 여전히 외롭다. 아마 이 감정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건 내가 약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였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니까. 마이너스. 알겠어. 그럼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여운이 길게 남는 엔딩으로 마무리할게. 라디오 유튜브 낭독으로 흘려도 조용히 끝까지 듣게 되는 톤으로 갈게. 마이너스. 이 글의 끝에서 나는 누군가를 단죄하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정답을 요구하고 싶지도 않다. 그저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조용히 외로워졌는지 그 과정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다. 어쩌면 부모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사랑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한동안 사랑을 느끼지 못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려 한다. 사랑은 받는 사람이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의 나는 부모님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내가 외로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 둘 중 하나를 지워야만 다른 하나가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여전히 집은 조용하다. 여전히 대화는 많지 않고 여전히 각자의 하루는 각자의 방 안에서 끝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당장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이제 이 외로움을 없는 척하지 않기로 했다.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가 느낀 감정을 존중해주고 싶다. 어릴 때부터 누구도 내 마음을 대신 확인해주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 자신에게 그 역할을 해주고 싶다. 앞으로의 나는 아마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가끔은 아버지를 닮은 말투를 쓸 수도 있고 어머니처럼 침묵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또다시 스스로를 미워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이 외로움을 그대로 다음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혼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적어도 한 번은 괜찮아? 라고 묻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만약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다면 나는 그 말을 서둘러 정리해주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저 끝까지 들어주고 싶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도 조금은 비슷한 마음을 한 번쯤은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긴 글을 끝까지 읽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다. 당신이 외로웠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너무 오래 혼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이렇게까지 말로 꺼낼 수 있다는 건 당신 안에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다. 나는 아직도 외롭다. 아마 한동안은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 외로움 속에서도 조금씩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이 글은 내 인생을 정리한 글도 아니고 모든 감정을 결론 낸 글도 아니다. 그저 처음으로 내 마음을 끝까지 적어본 기록이다. 오늘의 나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내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의 나는 조금은 숨을 쉬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이 끝나는 이 지점에서 나는 아주 조용히 내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동안 혼자였지만 잘 버텨왔어. 그 말 하나면 지금은 충분하다.